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영상을 안 올렸던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없어서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긴데, 제가 모인 글로벌 프렌즈 7기로 활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수! 저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주시는 모인 해외 송금팀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모인 해외 송금 열심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독일 유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모인 해외 송금 쓱쓱 홍보 소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로서의 저의 활약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 영상 통해서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막 독일 유학 3년 차에 접어든 병아리에서 닭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독일 유학생이고요. 지금 독일에서 스포츠 저널리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병아리 유학생분들이나 한국에서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한국에서 챙겨 나오면 유용한 물품 3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여권 사진. 이 여권 사진은 그러니까 비자 신청을 할 때 무조건 일단 사진을 한 장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진을 독일에서도 찍을 수는 있어요. 독일에서 사진을 못 찍으니까 가지고 오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그냥 되게 범죄자처럼 나와요. 날 것 그대로의 얼굴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예요. 그리고 가격도 한 6유로? 6유로 몇십 센트?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정도 내고 찍지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 사진 딱 보고 나면은 그 비자 신청할 때 이미 100유로를 내는데, 그거 내면서 6유로 얼마 같이 묻거든요. 그 100유로 내는 것도 아까운데 그 6유로 몇을 그 정도 사진을 가지고 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별로예요. 되게 아까워요. 한국에 사진관 가셔가지고 포토샵도 해주시고 조명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잘 정돈된 사진 하나씩 챙겨 나오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10,000원, 15,000원이면은 그거 하나 해주잖아요. 6장, 8장짜리. 그거 많이 갖고 나오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최소로 그거 한 세트라도 챙겨서 나오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뭐 비자 사진뿐만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진을 제출해야 했던 경우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요즘 그 사진관 가면은 그 독일 비자 규격에 맞춰주세요 하면은 그 규격에 맞춰서 인쇄를 해주셔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이라고 비자 사진 빠꾸당하는 일은 저는 없었거든요. 사진 파일까지, 디지털 파일까지 메일로 받으실 수 있으면은 그 파일까지 챙겨서 나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챙겨오면 좋은 게, 이제 저처럼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거는 해당되는 건데, 이제 안경하고 렌즈 비상용으로 챙겨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안경이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끼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면은 당장에 하루의 일상생활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용으로라도 꼭 안경하고 렌즈 여분으로 챙겨 나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이제 학용품. 근데 저는 뭐 볼펜, 뭐 형광펜 이런 거는 그냥 여기 은행에서 받아서 써도 되고 학교에서 주는 거 써도 좋아요. 뭐 형광펜도 여기 색깔도 더 다양하고 예쁜 거 많아서 그런 건 여기 현지에서 사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화이트,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는 한국에서 가지고 나오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류가 그냥 전체적으로 독일이 접착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테이프, 뭐 양면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이런 테이프류는 한국에서 가지고 나오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독일에서 깔아두면 유용한 어플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왓츠. 이게 그냥 독일 카톡이에요. 뭐 독일뿐만 아니라 그냥 유럽 카톡이, 유럽? 아니 해외 카톡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한국에서도 카톡 없으면은 뭐 아무랑도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학에서 만난 친구들, 과 친구들, 뭐 심지어 교수님한테까지도 이걸로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독일에서 유심칩 딱 개통하시면은 바로 왓츠앱부터 깔고 유학생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깔아두면 유용한 어플은 이제 대배. 이거 집 앞에 버스, 우반 이런 거 타고 학교 갈 때 이게 시간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거 대배. 여행 갈 때도 물론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지금 우리 동네 하우바노브에서 이제 다른 동네 하우바노브까지 또 다 나오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어플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인 해외 송금 어플입니다.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일단 저렴하고 빠르고 간편해요. 이게 어플로도 다 송금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고 절차도 간단하고 그리고 학생 할인을 받으시면은 수수료는 0원. 그러니까 유럽으로 송금을 한다. 근데 학생 할인을 못 받았다 해도 수수료 5,000원. 다 은행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에요. 빠르다라는 게 왜 장점이 되냐면은 이거 원래 뒤에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이제 독일 유학생들은 비자를 발급을 받으려면은 재정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재정 보증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슈페어 콘토인데 슈페어 콘토가 매달 853유로씩 하면은 1년에 1236유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환율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1,4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이런 큰 돈을 내가 다 유로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진짜 이거 불가능한 일이고 무조건 독일 계좌로 송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2, 3일씩 걸리면은 물론 은행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은행을 믿는데 그냥 마음이 불안해요. 그 2, 3일 동안 이게 잘 들어가고 있을까? 내가 혹시 서류상의 작업에 실수한 건 없을까? 내가 뭐 입안 눈물 잘못 썼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게 빠르게 들어오거든요. 제가 송금을 해봤을 때는 그 서류 검토했습니다라는 알림을 받고 난 이후로 14시간? 16시간? 그러니까 제가 확인했던 게 16시간 안에 제 통장에 찍힌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안에는 내 통장에 내가 송금한 금액이 찍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와서 이거 알았는데 회원 가입 가능해요? 본인 인증 못 받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모인 해외 송금 어플은 독일 번호로도 그러니까 해외 번호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독일에서 회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해외에서도 유용하게 빠르게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니까 모인 해외 송금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슈페어컴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초기 정착을 할 때 서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비자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를 수는 있어요. 보통 유학생분들이 어학비자, 그러니까 학업 준비 비자, 학생 비자,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통 이 4개를 가지고 많이 유학생활을 시작을 하시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급을 받아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를 하고 어학 비자, 학생 비자, 그러니까 유학 준비 비자, 학업 준비 비자 이 3가지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해야 될 게 안멜둥인데 이게 사실 좀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건데 집을 계약했습니다 라는 그 서류가 있어야지 안멜둥이 가능을 해요. 집을 계약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 서류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서류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트에 가셔서 안멜동 거주, 그러니까 전입신고죠. 거주지 등록하는 건데 그거를 하시면은 암트에서 이제 종이를 한 장을 줘요. 그럼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계좌를 하나를 개설해 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슈페어 콘토까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일에 해줄 수도 있는데 태어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민을 받으면 그 태어민 날짜에 가서 슈페어 콘토를 개설을 하시면 되고 그 당일날 해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슈페어 콘토까지 개설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험 가입을 또 하셔야 되는데 어학비자나 유학준비 비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보험 가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그럼 그 보험을 가입했다는 서류를 받고 어학원 등록증까지 해서 그 비자 서류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외국인청에다가 지출을 하시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보험 가입을 한 서류 플러스 학교에 내가 등록을 했다는 그 등록 확인 서류 그것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비자 서류를 작성을 하실 것을 다 가지고 암트에 제출을 하시면 비자 신청까지의 서류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자 서류를 내려가는 그것도 태아민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시국인 경우에는 태아민이 필수이기 때문에 비자 안트락을 내려갈 그 날짜 태아민을 미리 받아두시고 그것도 뭐 내일 모레 이렇게 그 태아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최소 한 달에서 뭐 많으면 진짜 두세 달 후에 그 태아민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태아민 날짜를 미리 받아두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류 작업들을 착착착착 해 나가시면 그러니까 비자 서류를 내는 날짜 태아민이 다가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웃슬랜디시 암트에서 태아민을 받아두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류 작업들을 해 나가시면 굉장히 시간을 아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어학에 관련돼서 이제 저의 경험을 나눠볼까 하는데 저는 어학을 가시고자 하는 학교가 분명하시다면은 그 학교에 있는 어학당에서 어학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 대학별로 슈프라젠투룸이나 도이치 코스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어학당에서 어학을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학당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어학 코스를 듣는 거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랑 똑같이 학교 시설들을 다 이용을 가능하시고 이제 멘자에서도 학생 비용으로 멘자를 먹을 수 있고 세메스터비를 냈기 때문에 그걸 학생증을 가지고 시내 교통을 이제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다른 어학당에 비해서 그 코스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설 어학당 비싼 건 있지만 몇천 유로씩 한다는데 학교 어학당은 몇백 유로 정도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달라서 그 학교 어학당에다가 그 가격을 문의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사 코스에 550유로 한 학기에 냈어가지고 진짜 이게 다른 어학원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학교 시설도 이용 가능하고 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대에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로 나올지 그런 팁들을 받을 수 있고 이 학교 대에사의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정해지셨다면은 학교의
땅에서 어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거는 독일에서 취미생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독일은 노잼의 나라라고. 그렇습니다. 한국보다 할 게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취미생활을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페어아인이라는 게 있어요. 동호회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나는 운동에 취미가 없다 하면은 지역별로 파콕슐레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 문화센터 같은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수업도 있고,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물론 독일어 수업도 있고, 다양한 언어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림 수업도 있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미디어, 사진 찍는 그런 사진 알려주는 그런 수업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지역별로 그 파콕슐레별로 그런 커리큘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살고 계시는 지역의 파콕슐레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보시고 내가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도 이런 걸 취미로 갖고 싶다 하시면은 파콕슐레에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무료한 유학생활 가운데 한 줄기에 즐거운 취미 활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콕슐레나 페어아인에 가입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한국에서 챙겨오면 좋은 물품 3가지. 첫 번째, 여권사진. 두 번째, 여분의 안경이나 렌즈. 세 번째, 이제 학용품, 특히 테이프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깔아두면 유용한 어플 3가지. 첫 번째, 왓츠앱. 두 번째, 대배. 세 번째, 모인 해외 송금. 모인 해외 송금 많이 이용해주세요. 정말 좋아요. 이제 어학에서 드렸던 팁은 대학교에 있는 부설 어학원을 이용을 하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혜택을 보면서,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보면서 어학 시험, DSR 시험에 대한 꿀팁까지 받아갈 수 있다. 네 번째로 이제 취미 활동을 하시려면은 페어아인에 가입을 하시거나 이제 각 지역의 파콕슐레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유용한 이야기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